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예, 이 중에서 모험이라는 플롯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험은 초점을 여행에 맞춰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작품의 이 모험이라는 플롯의 초점은 그 여행을 하는 사람보다 그 여행 자체에 있다. 그 이거 모험이라는 플롯은 추구라는 플롯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데 추구는 인물의 플롯이라고 한다면 이 모험은 그 행동의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어, 그 무엇인가는 집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집을 떠나서 무언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플롯입니다. 음, 제가 쓴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추구의 플롯과 조금 섞여 있기는 해요. 근데 모험이라는 플롯 자체가 거의 동화의 플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화에서 보면은 이제 뭐 주인공이 무언가를 찾아서 떠났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그 외에도 돈키호테라든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랑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저는 조금 현실적이면서 어,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나가는 얘기 같기도 한데 좀 갑자기 이런 게 쓰고 싶어져서 어떤 내용을 썼냐 하면은 어, 한나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한나가 내년이면 30이 되는데 그 결혼 안 하고 뭐 하냐라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직접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납니다. 예, 이런 게 모험의 플롯이죠.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모험을 떠났는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다가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고양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털어서 고양이에게 그 생선 통조림을 사주고 같이 밤을 보낸 한나는 그 다음날 고양이 주인인 후작 부인을 만나게 되고요. 예, 여기 후작 부인은 그 자신의 힘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그 노년의 부인인데, 이 고양이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작 부인은 한나의 사정을 듣고는 고양이를 구해준 감사의 뜻으로 한나에게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원래 이런 고전적인 플롯에는 그 항상 3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와요. 3이 약간 안정적인, 그러니까 제일 완벽한, 예, 그런 의미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후작 부인이 그래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새로운 남자들을 그 만나게 되는 거죠. 후작 부인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 만난 남자는 이런 말하면 제가 속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처럼 재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후작 부인은 한나에게 돈 많은 재력가를 소개를 해줍니다. 예, 그는 조금 이제 외적으로는 조금 나이도 들어 보이고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좀 매너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한나한테 그 멋진 드레스를 선물을 하고 고급 세단에 태워서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갑니다. 그의 그런 좀 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채워졌기 때문에 한나는 만족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너무 바빴어요. 바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고 연락이 안 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쁜 그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결국 한나는 다시 후작 부인을 찾아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겪고 다시 돌아가고 무언가를 겪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찾던 거를 향해 가는 그런 플롯이 꽤 많죠. 전형적인 플롯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 후작 부인에게 그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저는 항상 혼자 있게 된다. 그러니 할머니 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래 어떤 남자를 원하니? 그러니까 좀 철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좀 엄청 잘생기고 좀 멋진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요. 그래서 후작 부인은
어떤 여자라도 한눈에 반할 만한 미남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정말 그 사람은 요즘 생각하는 그 뭐 아이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정말 외모는 후광이 날 정도였고 그 언변도 뛰어나서 막 달콤한 말들이 꿀처럼 흘렀다.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고 만들었냐면 백마탄 왕자 같은 예,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한나의 귀에다가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고 치명적인 미소로 한나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잘생긴 그의 곁에는 항상 여자들이 모여들었고 여자에게 친절한 그는 항상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먼발치에서 그를 지켜봐야만 했죠. 결국은 또다시 이런 외톨이 같은 상황이 돌아오자 다시 한나는 후작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음, 그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또 항상 저 혼자 있어요. 할머니 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니? 이번에는 마지막이니 신중하게 선택을 하렴. 예, 후작 부인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어, 마지막에는 뭐 잘생긴 사람도 만나봤고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으니 아, 이제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 하지만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역시나 마지막까지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네, 호적 부인은 또 그런 사람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는 꽤 적당한 차를 타고 꽤 적당히 옷을 잘 입고 꽤 적당히 친절했어요. 한나는 이제야 자기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음, 그와 보내는 시간들도 꽤나 평범하고 꽤나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꽤 평범한 남자들이 그렇듯이 자주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또 잦은 야근으로 굉장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꽤나 평범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다툼이 극에 달했을 때 그가 얘기를 합니다. 후작 부인의 소개가 아니었으면 너를 안 만났어.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너랑 이러고 있는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한나는 그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갈기고 울면서 후작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 그냥 혼자 살래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후작 부인이 그러면 앞으로는 뭘 하고 살 거니?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한나가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살 돈이라도 벌어야겠죠. 라고 하니까 후작 부인이 그럼 내 밑에서 일을 배우는 건 어떻겠니? 라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또 준 거죠. 그렇게 해서 한나는 후작 부인 밑에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데 한나가 그 사업가 기질이 있었는지 꽤나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까 그 평범하지만 꽤 괜찮은 남자랑 그리고 백마탄 왕자가 그녀에게 다녀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돈 많은 재력가가 투자를 제안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한나는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연한 얘기죠. 그들 덕분에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고 일에 더 전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화답게 끝은 약간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후작 부인은 한나를 고양이와 함께 친딸처럼 여겼고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 붙이고 싶어서 붙인 부분인데 그 세 번의 인생이라는 재단을 설립을 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쓰지도 못할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예, 약간 동화를 모티브로 하는 플롯이라서 끝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플롯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